안녕하세요. 토익 스피킹 만점 트레이닝 실전편을 강의하게 될 김경아 강사라고 합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부터 토익 스피킹 만점 트레이닝 실전편을 공부하실 텐데 여러분이 원하는 토익 스피킹 점수 6, 7, 8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게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면 저는 토익 스피킹 만점 트레이닝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현재 종로에서 토익 스피킹 실전반을 강의하고 있는 토익 스피킹 전문 강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토익 스피킹 만점 트레이닝 강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토익 스피킹 만점 트레이닝 강좌는 총 20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토익 스피킹 시험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파트에 3차시씩 할애를 한 다음에 여러분 생각에 음성 메시지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라는 파트 5와 그리고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답안은 준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순발력이 되게 요구되는 파트 3에 각각 한 차시를 더 할애를 해서 총 20차시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 모든 각 파트별 첫 차시에서는 이 파트에서 만점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핵심 사항과 그리고 이 파트의 답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답을 구성해야 되는 프로세스 과정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차시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차시부터는 실제 예문을 가지고 그 배웠던 사항을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토익 스피킹 만점 트레이닝 실전편을 공부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영어 지문 읽기 2문제가 나오시는 거 다 아시죠? 준비시간 45초와 녹음하는 45초에 각각 3점 만점에 발음, 억양, 강세, 끊어읽기의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 상대로 글로벌 환경에서 영어로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어떤지를 측정하는 시험에서 왜 첫 질문에 영어 지문을 내놓고 읽어봐라 라고 하면서 발음, 억양, 강세, 끊어읽기를 보겠습니까?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십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켜서 말을 하거나 내가 글을 읽지 않으면 상대방 채점자가 여러분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파트 1 지문 읽기 보통 사람들은 되게 쉽잖아. 그냥 읽으면 되지.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이 파트 1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 사항들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파트 2에서 파트 6까지 답을 만들 때 정확하게 적용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파트 1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9가지가 뭔지를 먼저 저랑 공부하겠습니다. 자, 파트 1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평가 기준 발음, 억양, 강세, 끊어읽기 이 4가지 내용 외에 혹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을까? 라는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읽어주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동사의 과거 ed 발음을 어떻게 읽을지 그리고 명사의 복수 발음 여덟 번째로 숫자 읽기가 나오죠. 그래서 숫자 읽기 마지막으로 가끔씩 이 영어 지문 읽기의 광고문, 안내문 아니면 사람을 뽑는다는 채용 공고문 일기예보도 나오기 때문에 그 일기예보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온도 읽기 지금 제가 칠판에 쓴 이 9가지 사항들은 파트 1 지문 읽기를 만점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간단하게 왜 그 각각 부분이 중요한지를 그리고 시험에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음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 사람이 헷갈리는 발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떤 발음이죠? P와 F와 B와 V와 L과 R과 TH 발음 이런 발음이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고유명사를 읽고자 한다면 어떻게 읽을까요? P하고 B는 위치가 똑같습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어서 발음을 하죠. 그래서 P, Peter, B, Ben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겠죠. Peter, Ben.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도 지금 눈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입으로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 F하고 V 발음. 자, 이 고유명사가 나왔을 때 F와 V 위치가 똑같습니다. 윗이빨 두 개가 아랫입술을 물죠. 그래서 F, Freeman 이라고 발음하고 V에서 Vincent 라고 발음합니다. 그죠? Freeman 이라고 발음하고 Vincent 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L하고 R 발음에 대해서 보면 자, 리사, L이라 하는 거는 혀끝이 윗 잇몸 천장을 때리기 때문에 리사라고 발음합니다. 리사, 혀가 앞쪽에 있죠. 하지만 R은 혀가 뒤로 말려 올라가지만 절대 혀끝이 어디를 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R 이 상태에서 Rya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죠. 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발음이 다르겠죠. 자, 지금 여러분도 같이 따라 하시면서 혀 위치가 정말 다르네 느끼시죠? 앞으로 발음 연습하실 때 반드시 발음하시는 그 혀 위치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TH 발음. 자, TH 발음은 S 발음과는 다르죠. S는 입 양끝이 벌어집니다. I can see. 그죠? 하지만 TH는 소리가 디귿으로 나든 시옷으로 나든 이빨 사이에 혀를 내면 되죠. 그래서 예문처럼 1, 2, 3라고 발음하시고 thousand, thunderstorm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 발음 디귿으로 소리 나는 발음 mother, father, brother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제적인 다음 시간에 저랑 공부하실 실제 예문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오늘 제가 하는 말에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억양. 우리가 영어 지문 읽기에서 억양은 긍정문일 때는 끝을 내리고 의문문은 끝을 올리고 의문사가 있을 때는 끝을 내리는 거 다 아시죠? 하지만 영어 지문에서 읽기에서는 긍정문에서 단어가 나열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을 어떻게 해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런 문장을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단어가 A, B, C로 나열됐고 이럴 때 and를 전후로 and 다음 단어는 끝을 내리고 앞 단어는 올리셔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I met Jack, Bill, and John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죠. 자, 이 영어의 지문 읽기에서 억양은 이 문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긍정문에서 단어의 나열 아시겠죠? 자, 다음에 저랑 공부하실 게 강세인데 자, 우리나라 말에는 단어의 강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냉장, 냉장고 이렇게 하진 않죠. 하지만 영어는 모든 단어에 강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에 있는 강세가 있고 문장에 있는 강세가 있는데 왜 단어에 있는 강세가 중요한지 예를 들면 자, 사진이라는 단어는 강세가 photograph, 사진사는 photographer. 강세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강세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장에 있는 강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지문을 읽을 때 항상 주어 동사 문장으로 나올 때 영어는 리듬이 있는 언어라는 걸 다 아십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읽을 때 일정하게 읽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강세, 어떤 특정한 단어에서는 리듬을 타줘야 되는 게 문장 강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 이 문장을 말씀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단어에다가 강세를 둘까요? 자, 여러분 생각에 이 문장에서 없으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단어가 몇 개 보일 겁니다. 어떤 겁니까? 셀이 그렇고 뭘 팔아요? 차를 팔고 그 다음에 왜 팝니까? 내가 파리로 가서 없으니까 팔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내가 말을 할 때 이 중요한 단어에다가 리듬을 타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Will you sell my car because I've gone to Paris?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혹시 상대방이 이 앞에 있는 말을 안 들어도 내가 강세해주는 말만 듣고도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끊어읽기. 자, 끊어읽기 역시 영어 지문 읽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끊어읽기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많이 예로 드는 게 이런 게 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예를 들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끊어읽기가 안 돼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들렸다면 상대방 귀에 내가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나의 의도와 상대가 받아들이는 것에는 큰 괴리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끊어읽기 역시 중요합니다. 자, 끊어읽기 할 때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끊어읽기는 일단 동사,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이 문장에서 동사나 동사구 앞에서 끈을 읽고 접속사 앞에서 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앞에서 끊으시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구 앞에서 끊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법칙이 어떻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문장이냐 하면 강을 따라서 노래하고 있는 소녀를 봐라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이 문장을 끊어 읽고자 한다면 몇 번 어디에다 끊을까요? 자, 배운 대로 하면 관계 대명사 앞에서 한번 끊으시고 전치사가 달고 오는 단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전치사 구 앞에서 끊어서 내가 여러분이 이 문장을 말씀할 때 Look at the girl 끊으시고 Who is singing 끊으시고 Along the riverside. 빨리 하시면 Look at the girl who is singing along the riverside.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대방 채점자가 여러분 하는 말씀을 더 잘 알아듣고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이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자, 영어 지문 읽기에 반드시 고유명사가 나오고 시험을 치시는 분들의 순위에 따라서 모르는 단어가 한 개, 두 개,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를 건너뛸까요? 아니죠.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자, 읽을 때 어떻게 읽는 법칙을 한번 저랑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단어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음절씩 끊어서 읽습니다. 음절씩 끊어서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in, ingredient,라고 읽히죠. 이 단어를 그 다음에 붙여서 읽겠습니다. ingredient.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강세를 찾는데 강세가 어디에 있는지 일반적인 법칙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앞 모음이나 두 번째 모음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 소리 내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두 번째 ingredient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끊어 읽는 법칙, 지금 제가 말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시면 80% 정도는 그냥 외국 사람이 하는 대로 읽어지려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동사의 ed 발음. 동사의 ed 발음은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있습니다. t 발음이 있고 ed 발음이 있고 드 발음이 있지만 이게 우리가 영어 읽기 지문에서 가끔씩 아주 자주 많이 나옵니다. 자, 트 발음은 그 ed 앞에 결합하는 게 스펠링이 아니고 발음이 s나 k나 f나 p나 she나 she 이런 발음과 결합됐을 때 트 발음이 납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자, 이 단어가 영어 지문 읽기에 나왔으면 이 발음이 she로 나기 때문에 ed 발음이 t가 되겠죠. 그래서 smashed라고 발음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ed로 발음되는 경우는 앞에 결합하는 발음이 t거나 d일 때
이렇게 발음이 되죠.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자, 에드라는 단어에다가 이드를 붙이면 이 발음 때문에 에디드가 되겠죠. needed, wanted 다 아시는 단어들이죠. 자, 마지막은 T와 위에 제가 언급한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다 D 경우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할 때 required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 복수 발음도 지문 읽기에서 아주 종종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명사 복수 발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세 가지로 발음이 되죠. 스로 나는 경우가 있고 이즈로 나는 경우와 즈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스로 나는 경우는 그 앞에 결합하는 발음이 T나 그 다음에 F나 K나 P 이런 거와 결합할 때 스로 발음 나죠.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stock이라는 이 단어에 S가 결합됐으면 이 발음 때문에 stocks가 되죠. stocks. 그 다음에 우리가 sport는 다 알고 있는데 이 T 다음에 S 발음은 배운 대로 하면 트 쓰지만 T와 S는 합쳐서 트 발음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경우는 sports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is로 나는 경우는 앞에 결합하는 그 발음이 S나 Z나 she나 she 이런 거와 결합했을 때 발음이 is로 납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dish라는 단어에다가 es를 붙여보면 이 발음이 she 발음이기 때문에 dishes,가 되겠죠. 읽을 때 dishes. 자, 마지막 경우는 제가 언급한 첫 번째, 두 번째 경우가 아니면 다 z 발음입니다. 보통 자음, 그죠? 그리고 모음 다음에 복수 발음이 z로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남았네요. 숫자 읽기가 영어 지문에서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달러가 붙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읽기는 되게 쉽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점은 포인트라고 읽으시고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숫자가 2가 넘어간 숫자이기 때문에 복수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1.7 billion dollars가 됩니다. 자, 나온 김에 한번 복수 한번 해볼까요? 명사 복수 발음 우리가 배웠던 몸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경우가 아니죠. 자음 R 다음에 나오는 명사 복수 발음은 z로 발음해서 1.7 billion dollars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날짜도 가끔씩 나오는데 날짜 예를 들어서 자, 7월 15일 2010년이라는 게 지문에 나왔다고 할 경우에 날짜는 서술로 읽는 거 아시죠? 끝에다가 th를 붙입니다. 그래서 July 15이 아니라 15th라고 발음하시고 2000년 원래 연도는 두 자리씩 읽는 게 맞지만 2000년부터는 전부 다 미국 사람이 어떻게 읽습니까? 2001, 2002 그러니까 2010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온도 읽기. 자, 온도 읽기 가끔씩 영어 지문에 그 일기예보에 관한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온도가 영어 지문에 나왔다고 하면 읽을 때는 순서대로 읽어주시고 이 단어가 도에 해당하는 degree라는 단어인지 아시면 되고 18은 2가 넘어가는 숫자니까 복수 형태로 읽어주시고 요 C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말씀하는 섭씨 Celsius.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자, 읽으면 18 degrees Celsius. 18 degrees Celsius. 쉽죠? 자, 혹시나 미국에서 출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쓰는 온도가 한 개 더 있죠. 화시라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화시라고 나오면 이 단어가 뭐를 얘기하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을 때 똑같죠. 64 degrees Fahrenheit. 이게 화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파트 1 지문 읽기를 만점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필코 알아야 되는 핵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하면서 실제 예문을 가지고 저랑 문제풀이 형식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토익 눈으로 보는 공부가 아니라 입으로 직접 말을 하는 스피킹, 말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책을 읽을 때도 큰 소리로 읽으시고 영어 문장을 말씀할 때도 입으로 반드시 큰 소리로 뱉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녹음된 답안을 듣고 채점자가 평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시는 입으로 뱉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책을 읽는 이런 내용들을 녹음을 하셔서 그 녹음기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혹시 부족하거나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시면 아무래도 단기간에 원하는 토익 스피킹 점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원하는 토익 스피킹을 받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강좌에 들어오셨다면 이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학습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배운 내용은 무조건 20번씩 반드시 반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실제 예문을 가지고 파트 1 지문 읽기를 저랑 공부하겠습니다.